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젯밤 개인 SNS를 통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 지사는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특검팀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경남도의 3대 목표와 과제가 담긴 인수위의 새로운 경남 4개년 계획도민 보고회에 참석해 도정 운영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들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60명이 넘어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50가구 규모의 경남 창원의 오피스텔입니다. 이곳에 사는 이 30대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수천만 원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세입자가 가진 계약서에는 전세 5,500만 원으로 돼 있지만 집주인의 계약서에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도장을 위조해 각기 다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겨 달아난 겁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이라며 중개사 사무실에 나타난 사람도 가짜였습니다. 상당한 조금 돈이 다 날아가는 상황인데 큰 작은 돈도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공인중개사 56살 김모 씨는 이처럼 세입자들과는 전세로 계약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라고 속여 보증금 차액을 챙겼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하면 잘못 보낸 것이라고 속여 자신의 법인 계좌로 돌려받은 뒤 월세는 한동안 대신 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제 계약서는 다 월세예요. 전세 한두 개 있어요. 유독 저분은 반전세, 월전세 광고가 많았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 세입자 한 명당 적게는 1,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낸 점을 감안하면 경찰은 보증금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출산 그리고 저 결혼 시대에 굉장히 용기를 내서 좋은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불행이 닥치니까 잔인하죠 정말. 세입자들은 해외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 공인중개사 김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지난 14일 경상남도 인수위원회가 인원을 초과하고 위원 검증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경상남도뿐만이 아닙니다. 경남의 다른 시군에서도 인수위원회 인원이나 운영이 제각각이어서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초지자체의 인수위원회 위원은 15명까지입니다. 하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 뒤 창원시의 인수위원회는 28명으로 권고 기준에 배 가까이 되고 거제시의 인수위원회는 무려 100명, 기준보다 85명, 7배 가까이 많습니다. 인수위 운영기한도 신임 자치단체장의 취임 전까지로 권고됐지만 경상남도 인수위원회는 김경수 지사가 취임한 뒤 한 달 넘게 운영됐습니다. 지자체 인수위가 제각각인 것, 대통령직 인수위나 교육감 인수위와 달리 근거법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4개 법률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고 행정안전부는 권고 수준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법적 근거가 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장이 취임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공조직에서 하면 되니까. 근거법령이 없다 보니 인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불분명해 인수위원과 지자체 공무원 사이 갈등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인수위원회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미 경기도와 대전,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선 자체 인수위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인수위원회 역할이 막중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인수위원들은 가급적이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상남도와 각 시군도 4년 뒤 지방선거에 앞서 인수위원회의 규모와 역할, 위원 검증 등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진주와 달리 전남 나주 혁신도시는 기업 300여 곳과 투자 협약을 맺는 등 순항하고 있는데요.
진주 혁신도시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황재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광주 전남 나주 혁신도시입니다. 이곳 대표 이전 기관인 한국전력은 본사를 나주로 옮긴 직후 에너지 산업밸리 조성과 협력업체 500개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은 310개, 누적 투자 금액은 1조 2천억 원입니다.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 중 190개 기업은 실제 투자를 시작했고 120개 기업은 벌써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 지역적으로 같이 밀접하게 있다 보면 서로 좋은 기술, 학계에 좋은 기술력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저희들의 산학연 공동으로 해서 R&D 사업을 추진하는. 나주 혁신도시는 에너지 산업 특구로 특화된 모습을 갖췄고 지속적인 인력 육성을 위해 한전 공대 건립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 산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업체에 분양을 하고 연구소 착공마저 늦어지는 진주 혁신도시. 산적한 과제를 풀기 위해 지속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혁신도시 컨트롤타워가 시급합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이전 기관을 제외한 입주기업 40개 가운데 절반 이상인 33개는 5인 이하 소규모 업체로 여기에 산업 생태계 조성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항공, 우주나 소재산업 등 특화산업과 연계된 앵커기업 유치와 기업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연구소에서부터 기업 지원 기관, 기업, 이게 선순환 과정, 선순환 체계가 돼야 되거든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것. 진주 혁신도시가 가야 할 발전의 밑그림입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들과 피해 실상을 알리고 이 아픔의 역사를 교육하기 위한 위안부 역사관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4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은 확인된 위안부 피해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지만 정작 위안부 역사관 건립 추진은 몇 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22살 나이에 끌려가 위안부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통영의 고 김복득 할머니. 5년 전 할머니는 행상과 정부 지원금으로 모은 2천만 원을 위안부 역사관에 써달라며 내놓았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후손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알고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한이 돼가지고 또 그런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싶어서 주기는. 하지만 할머니가 맡긴 2천만 원은 아직 한 푼도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아직 위안부 역사관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못했다며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시민단체는 경남이 최대 피해 지역이라며 역사관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경남 출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56명.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적은 수도권의 2곳, 부산과 대구 등 전국 4곳에서는 이미 위안부 역사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의 그런 피해 역사성, 피해자의 명예 인권 회복 문제, 이것은 반드시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역사적 무거운 책임을 지고 안고 가야 되고 또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민단체는 김두관 경남지사 시절 추진되다 홍준표 지사 시절 백지화된 경남 위안부 역사관 건립 사업의 재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최근 소방 구급대원이 폭행 후유증으로 숨지면서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은데요. 그동안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최근 6년여 동안의 소송 현황을 살펴봤더니 가해자들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전라북도 익산의 구급대원 강모 씨가 이송 중 환자에게 맞아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숨졌습니다. 이처럼 위급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준 구급대원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는 이는 부지기수입니다. 구급대원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합니다. 그 뒤로 이제 현장에서 갔을 때 누워 계시는 분이 저를 때리진 않을까 솔직히 겁도 나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속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부산 소방본부가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모두 74차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가운데 벌금형이 35건이었습니다. 징역형은 13건에 불과했는데 12건은 집행유예, 실제 형을 산 사람은 징역 6개월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구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엄하게 처벌해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시민의 안전이 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그런 악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일반 개인에 대한 폭행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회 악영향에 비해서 처벌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또 다른 이유는 가해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취 상태였다는 겁니다. 환자가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게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오늘은 삼복 중 마지막에 드는 말복입니다. 이쯤 되니 끝날 것 같지 않던 더위도 누그러질 기미를 보입니다. 경남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주의보로 완화되거나 해제됐고요. 오늘 경남 지역의 낮 기온은 모두 33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이어진 비 덕분인데요. 어제는 열대저압으로 약화된 제15호 태풍 리피의 영향이었다면 오늘은 제18호 태풍 룸비아의 영향이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제주도 서귀포 남서쪽 해상을 지나는데요. 이 태풍의 전면에서 우리나라로 남동풍이 유입되고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리겠고요. 내륙으로도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바람이 거세게 불겠고요.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걸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낮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창원 25도, 김해와 양산이 26도 가리키고요. 낮 기온은 고성과 부산 30도, 그 밖에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2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부터는 앞바다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하늘이 다시 맑아지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는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가 도 추천 상품 지정 신청을 다음 달 14일까지 시군을 통해 받습니다. 나노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 밀양에 문을 연 나노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오는 10월까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경상대와 창원대가 미취업 미공개 학석사를 기술 이전 전문가로 육성해 창업을 유도하는 사업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지난달 경남에서 새로 임대주택 사업을 등록한 사람은 133명으로 537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산업위기 특별지역인 창원 진해구와 통영, 거제, 고성 등 4개 시군구의 저소득 노인들에게 일자리가 추가 지원됩니다. 경상남도는 이들 지역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공익 일자리 사업 600여 개의 참여 기회를 우선 제공하기로 하고 내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말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1,200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2,500여 대에 대한 폐차 보조금 37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노후 경유 통학 차량 290대에 15억 원을 지원해 LPG차로 전환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방과 후 돌봄 교실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에게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경남 지역 초등학교 460여 곳에 돌봄 교실 학생 19,000여 명으로 친환경이나 우수 농산물 인증을 받은 과일이 1년에 30차례 정도 지급됩니다. 경상남도는 이 사업을 위해 예산 12억 원을 확보하고 농협 경남지역본부와 과일 공급 협약을 맺었습니다. 폭염으로 중단됐던 진주성 무형문화재 토요상설 공연이 오는 18일부터 다시 시작되고 하동 섬진강 문화제첩 축제도 31일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앞서 지난달 진주시와 하동구는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자 방문객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공연과 축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가 통영과 거제 지역 섬 30곳을 대상으로 낚싯대 고정 등을 위해
갯바위에 설치한 납이나 버려진 납추를 수거합니다. 남해안에서는 실제로 천연기념물 고니가 낚시터에서 납추를 먹고 폐사하는 등 동식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려해상사무소는 지난해에도 남해안 섬 15곳에서 폐납 260kg을 수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